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 당대표 이준석 문제와 관련해 지난 영상에서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장인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의 따끔한 질타를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신봉기 교수는 언제까지 이런 폐륜아에게 이렇게 휘둘려야 하나 라면서 이 정도면 추가 징계로 완전 제명하고 넘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신 교수가 밝힌 추가 징계, 그러니까 제명을 위한 추가 징계 움직임이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 김성진 대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준석에게 2차례 성상납을 포함해서 20여 차례에 걸쳐서 접대를 했다고 밝힌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 김성진 씨의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화요일인 8월 16일 오전 국민의힘에 이준석에 대한 제명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강신업 변호사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강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준석 징계 제명 청구 신청서 접수 및 강신업 변호사 기자브리핑 안내, 이런 제목을 달아서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국민의힘 당사 앞, 이렇게 썼습니다. 이어서 강신업 변호사는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으로서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이준석을 제명 청구합니다, 이러면서 아래는 청구서 중 일부 내용입니다 해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할 제명 청구서 중에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공개한 징계 이유에 따르면 피신청인 이준석은 성상납 의혹,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으로 국민의힘의 윤리위를 통해 징계를 당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자회견에서 피신청인은 자신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했을 뿐 아니라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불과 한 달 전 심각한 해당 행위로 중징계를 당하고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국민의힘을 불태워야 한다는 등 망언을 하며 또다시 해당 행위를 한 것입니다. 피신청인은 더구나 징계 이후 무고죄로 고발까지 당한 상태인데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따라서 이준석을 단 하루라도 당에 놔둔다면 그것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해당 행위를 용인하는 꼴이니 곧바로 제명시켜야 마땅합니다. 국민의힘의 당규에는 징계를 당하고도 또다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때에는 가중하여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대표가 직무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당하고도 대놓고 해당 행위를 한 것은 제명사유가 되기에 넉넉하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이 같은 징계 이유와 함께 참고자료로 국민의힘의 징계 법령을 같이 첨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징계 법령에 따르면 제21조에서 6항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 이준석이 6개월 당원권 정지에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충분히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밝힌 주장들은 누가 봐도 명백한 해당행위입니다. 자기가 속한 당을 무슨 불태워야 한다는 등 자기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한 반성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당에 대한 거의 악담 수준의 공격을 퍼부은 그걸 해당행위라고 하지 않다면 세상에 해당행위가 될 사유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강신업 변호사가 8월 16일 당중앙윤리위원회에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 즉 제명을 청구하면 국민의힘은 최대한 신속한 시일 내에 중앙윤리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이준석에 대한 제명을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준석 같은 이런 자는 끌어안고 가면 갈수록 당에 폐양만 미치는 전형적인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추가 징계 절차를 밟아주길 바랍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김갑수 작가가
이준석을 민주당의 정치 프락치라고 단언하면서 국민이 궁금한 것은 윤핵관이 아니라 성핵관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김갑수 작가가 말한 성핵관은 성상납 핵심 관계자의 약칭입니다. 이 윤핵관 이런 말들을 이준석이가 좋아하죠. 그리고 참고로 이 김갑수 작가는 종편에서 종종 보이던 그 좌파 성향 패널 김갑수가 아니고 다른 정식 작가인 김갑수 작가를 말합니다. 김갑수 작가가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준석 정치 프락치가 보이는 전형적인 패턴. 국민이 궁금한 것은 윤핵관이 아니라 성핵관이다. 이준석이가 기자회견이라는 것을 했다. 50년 이상 한국 정치를 관찰해온 나로서는 이런 기상천외한 난장판을 처음 목격했다. 의원도 당직자도 아닌 게 국회 소통관을 사용했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걸 지금 그 기자회견장을 대여해 준 게 바로 이준석의 측근으로 불리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허나죠. 게다가 질의응답에 참여한 기레기들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하나도 질문하지 않는 이상현상을 보였다. 명색이 당대표였다는 녀석이 당을 불태우겠다고 방화 음포까지 놓았다. 이 모두가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백주의 국회의사당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상한 일이 아닌가? 이 모든 난잡한 총극들은 어떠한 논리로도 해명이나 이해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오로지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서 해명이 가능하다. 이준석은 민주당의 프락치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이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사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정치 프락치의 전형적인 패턴은 이중첩자질로 구체화된다. 그렇게 이준석은 과연 국힘 편인지 더민 편인지 헷갈리게 하는 행태를 보여온 것이다. 참고로 프락치는 사쿠라와 동요이다. 먼저 이준석과 기레기들에게 알린다. 국민은 윤핵관이 궁금한 게 아니라 성핵관, 성상납 핵심 관계자가 궁금하단다. 다음으로 이준석이는 말했다. 어디선가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누가 저를 그 새끼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그래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내가 참아야 한다고 크게 참을린자를 새기면서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고 목이 쉬라고 외쳤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라고 묻는다. 공개석상에서 안철수더러 병신새끼라고 질러댔던 그 새끼는 누구란 말인가? 마이크 앞에서 윤석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고 공언했던 그 새끼는 또 누구란 말이냐? 다음으로 이준석은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 윤핵관들 그리고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등 윤핵관 호소인들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 승리를 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모두 서울 강북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지역 출마를 선언하십시오라고 했다. 윤핵관이라니 황교안 때는 황핵관이라고 했지 않은가? 이것이야말로 끊임없이 지도부를 공격하면서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프락치 공작의 패턴이 아닌가? 박정희 시대 이후 나는 4-5명의 정치 프락치들을 관찰했다. 이철성, 정운갑, 유치송, 이민우, 이성윤은 통합진보당 프락치 등의 얼굴이 떠오른다. 여기에 이준석이를 보탤 때 그는 프락치 중에서 가장 부패한 최연소 프락치이다. 손가락으로 눈물을 닦아내다가 이내 단상 위에 벗어두었던 흰색 마스크로 눈과 코 주변을 훔치더니 10여 초간 말을 잇지 못하던 이준석. 심야 고속버스를 탔습니다라고 울먹였던 이준석. 절대 반지를 곧잘 운운하는 이준석은 이준석이 아니라 다이아 반지의 제물이 된 심순의 심판함 이수일이다. 이준석의 은행은 모든 게 뒤죽박죽이다. 이준석을 판단하는 모든 게 비이성적이다. 도무지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다. 왜 그런 것일까? 이 모든 의문은 이준석은 정치 프락치라는 사실을 정시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밝힌 사람은 김갑수 작가입니다. 다음은 박종훈 자유민주시민연합 사무총장이 이준석의 본말 전도 말장난이라는 제목으로 질타한 내용입니다. 박종훈 사무총장은 이런 일들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는 역선택 방지를 위한 결단을 국민의힘이 내려야 한다. 그러니까 좌파나 민주당 지지층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자기들과 궤를 같이 하는 이준석 같은 자들을 다시 국민의힘 당대표로 뽑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의 본말 전도 말장난. 이준석은 매사가 말장난인데 그것도 참으로 교활하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유감없이 그 기질이 발휘되어 교묘하게 남에게 모든 잘못을 떠넘긴다. 자신의 권한이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상실되었는가? 아니다. 그 전에 자신의 과거 성상납 증거인멸을 위해 당조직을 동원해서 7억 약속증서를 써주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것이 윤리위에 6개월 당원권 정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최고위원들이 사퇴 선언을 함으로써 최고위원회가 작동 불능 상태에 빠졌고 당을 살리려는 마음들이 모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준석은 양의 머리를 흔들며 개고기를 팔았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표현했지만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위장했는지를 설명해야 하고, 그리고 만일 그런 사기 행각이 있었다면 그것은 자책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책임지고 정치판에서 사라져야 할 일이다. 이준석은 본인이 자칭 사장으로서 자신의 말이 정론이고 직원들의 지시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그의 비유를 원용하자면 실은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은 당헌 당규상으로는 사장을 통솔하는 회장직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자기가 윤핵관이 되어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 열심히 뛰던 사람들을 윤핵관으로 규정하며 저격을 했다. 그게 내부 총질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준석은 마치 자기가 연을 끊으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것도 왜곡 중에 왜곡이다. 이준석이 원희룡 당시 후보에게 윤석열 저거 곧 정리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후보 확정 후에도 선거운동을 내팽개치고 2번이나 가출했었다. 그것 때문에 탄핵 위기에 놓인 것을 2번이나 품에 안아준 것이 윤석열 후보 아니었나. 이준석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도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다. 여론 조작 세력으로 의심받는 쪽은 이준석 체제 출범 때 했던 것처럼 역선택 방지조합의 적용을 배제한 채 마치 유승민 이준석 지지율이 높은 듯이 보이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분석 자료를 내놓고 있다. 이 분석 자료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중분해되고 이준석, 유승민이 더불어민주당 지지 세력을 상당 부분 흡수하는 일대 정계 개편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물론 기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계속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75.4%로 압도적이라는 내용은 본문을 한참 주의 깊게 읽어나가지 않으면 알아차릴 수 없게 숨겨져 있다. 다른 조사 결과를 보아도 유승민, 이준석의 지지율은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오고 있다. 이준석은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여론 조작 세력과 사실상 동맹하면서.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 당대표 선거에서 이준석 체제의 비극 경험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당헌 규정에 따라 이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극 적용하게 될 경우 이준석이나 유승민 지지율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거듭된 장난의 홍역을 겪었던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 역선택 방지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 이렇게 밝힌 사람은 시민단체인 자유민주시민연합의 박종훈 사무총장입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들이죠. 하여튼 이준석은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아직도 이준석을 비호하는 사람들이 몇 명 눈에 띕니다만은 허황하고 황당한 소리들이죠. 이준석은 놔두면 둘수록 더 대형 사고를 치고 더 큰 폐악질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